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앞으로 이제 식품위생법, 법규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의할지 이런 거 좀 설명드리고 오리엔테이션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법률이잖아요.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저희가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거의 다 이제 단답형으로 나와요. 딱 했을 때 최선답으로 해가지고 1, 2, 3, 4, 5번 중에 뭐가 좀 정답일까라는 게 아니라 딱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양사 교수를 수업을 하면서 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제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위생법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출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숫자도 많이 나올 거고 뭐 제 외외적인 것도 많이 나올 건데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좀 적중률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조금 단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아예 못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거 몇 번 많이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법규다 보니까는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하시면서도 몇 번 바뀔 거예요. 올해 갑자기 6월 30일부터는 법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뭐 7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짧은 거는 6개월 만에 시행이 되고 예를 들자면 2020년 12월 30일 날 법이 제정이 됐는데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짚어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영양사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보시면 이 뒤쪽 보시면 네이버에 영양사,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되는 거 올려드리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수업 방식은 영양사 시험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과목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요즘 뭐 유행해요? 수납하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영양학, 식품학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머릿속에 담고 있게 되는데 그거를 수납을 짝짝짝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과목만의 방을 만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위생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위생법규라는 방을 만드세요. 그러고 저랑 처음 수업하시는 동안은 쭉 한번 보세요. 넓게.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아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이 국민건강증진법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하면 나중에 그 부분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맨 처음에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 적어드릴 거예요. 이 키워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그날 1시간 수업을 하면서 머릿속에 저게 가장 중요한 단어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오늘 수업하셨죠? 그럼 제가 3시간 단위로 한 번씩 기출문제를 제가 한 10문제 정도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이 수업하시기 전에 전부 다 기출문제에다 키워드로 만들어진 문제니까 그거 한번 싹 풀어보시고 저랑 문제 딱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제가 별표하고 줄 그어드리고요. 그리고 단락별로 제가 어떤 문제가 기출되었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딱딱 단락으로 수납 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이거를 머릿속에 차분차분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많은 수업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급식위생관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급식에서 배웠는지 위생에서 배웠는지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만 정리돼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저랑 하면서 중요하다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복습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이론서 목차부터 볼게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이 식품위생관계 법규는 나오는 범위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묶어서 식품위생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양사 되시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식품위생법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치까지 이것이 식품위생법이고, 그 다음에 6장의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7장의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8장의 국민영양관리법, 그 다음에 9장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10장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왔는데 10장 같은 경우는 원래 식품위생법에 있다가 따로 독립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목차는 딱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도 나가도 될까요? 네. 오늘 할 거 제가 키워드 좀 적어드릴게요. 식품위생법의 목적. 처음에 저희가 식품위생법 할 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취급법까지. 제가 요거 적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요것만 알면 되겠지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1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것을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나가기 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적어드릴 때도 이거는 꼭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적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이라는 걸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법률,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글자도 바뀌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뜻이 대충 통해. 그건 아니에요. 글자가 정확하게 법률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그릇이나 용기 같은 거를 식품위생법에서는 우리가 물건과 함께 건네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릇, 물건을 담는 거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법률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법 아래쪽에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게 주어져요. 뭐냐 하면 법은 1조, 2조, 3조, 4조 하고 정의를 나타냈거든요. 그럼 그 밑에 실제로 법에다 담지 못한 사항을 시행령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시행령에도 다 넣지 못한 사항을 우리가 시행 규칙이라는 거에 넣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다면 식품위생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식품위생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식품위생법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담지 못한 사항을 시행령에 넣고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법, 시행규칙인데 요거는 이제 법률은 어차피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 몇 조, 몇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령이고요. 시행령은.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거는 각각의 맡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이면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 이건 대통령이니까 그 밑에 부서장. 보건복지부령.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가 총리가 그 윗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총리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법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요 3가지를 다 할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법의 상하위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치법규라느니 아니면은 행정규칙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법률에 예를 들자면 뭐 식품위생법은 뭐를 얘기한다, 목적은 뭐고 용어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영양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영양사가 교육받거나 이런 거를 이게 법률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영양사는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하는 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만약에 내가 거제도에서 일하는 영양사야. 그러면은 그걸 법적으로 안 나와요. 그거는 자치법규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거제시 영양사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식품위생법의 개념 및 총칙부터 볼게요. 여기서 식품위생법의 구성이라고 나오는데 식품위생법은 총 13장으로 나뉘고 몇 조로 나뉘는지 하면 102조로 나뉘어요. 맨 아래쪽에 13장 102조라고 나와 있죠. 이거 동그라미 할게요.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럼 13장 102조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1장에 총칙 나와 있죠. 예, 이게 1조에서부터 3조까지가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 나오죠. 이건 4조에서부터 7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을 쫙 펼쳐보면은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요 중에서 나눠져서 식품위생법에 너는 총칙이고 너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1장부터 13장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2조라고 그랬죠. 102조 중에서 얼마는 뭐고 얼마는 뭐고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4장 표시에 해당하는 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 몇 조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법률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법률 보다 보면은 없는 조가 있고 그래요. 분명히 13조는 있는데 14조가 없고 펄쩍 뛰어서 15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삭제된 조항이에요.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무슨 규칙 만들듯이 4조가 없어졌으면 5조를 땡겨서 이건 아니고요. 없어지면 그냥 그거는 비는 조예요. 그래서 1장 총칙부터 쭉 보시면 1장 총칙, 2장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3장에 기구와 용기 포장, 그 다음에 4장에 표시, 5장에 식품 등의 공전 쭉 나오는데 제가 안 나오는 거, 잘 안 나오는 건 X표를 해드릴게요. 자, 6장 검사.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3장 벌칙까지. 요게 영양사 시험 문제의 범위에 요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 5장, 그 다음에 7장, 8장, 12장 요렇게 저랑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식품위생법이라고 나오고 식품위생법이 언제 만들어졌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다른 데서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정 공포된 연도는 문제 내기도 너무 쉽고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이제 법이잖아요, 법률. 제 1007호로 동그라미 할게요. 62년 1월 20일 날 제정됐다. 62년 1월 20일 날 제정됐어요. 식품위생법은. 그리고 밑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 나오죠. 아까 제가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거 갖고 내용이 좀 부족해. 좀 세부조화 시키자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이거는 그거보다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1962년 6월 12일 날 만들어졌어요. 시행령은.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지겠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62년 10월 10일 날 제정됐어요. 요거는 저랑 날짜 좀 외울게요. 62년 1월 20일, 62년 6월 12일, 62년 10월 10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 다음에 영양사에 대한 규칙은 63년 6월 10일 날 처음으로 나왔어요. 현재는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딱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영양사에 대한 사항만 다 뽑아가가지고 국민영양법, 금진법이 생긴 거예요. 영양관리법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겠죠. 제52조 삭제 이렇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요거는 별표 2개만 할게요.
제가 아까 키워드 적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식품위생법의 목적,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법률이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실게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줄긋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식품 영양에 동그라미 할게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거 보니까 문제 막 만들어지는 것 같죠? 양적 향상 아니에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디귿의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은데 나중에 가가지고 막 찾아보려면 또 다 헷갈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 세 가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건 식품위생의 목적. 그리고 문제가 예전에 요거 쭈루룩 다 나와 있으면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카테고리 나눴을 때 주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단답형으로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진 해는 언제냐, 식품위생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해서 날짜 맞추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갈게요. 보통은 이제 법률이 있으면 거의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목적 나오고, 총칙에 목적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법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줘요. 이 법 안에서 이거는 무엇을 뜻한다? 정의인 거죠. 식품이란 무엇이다?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이다라는 용어를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 식품위생법에서는 용어가 몇 개 나오면 13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식품, 당연히 식품위생법이니까 식품이 무엇이다 라는 거 물어보겠죠. 식품은 뭐냐면 모든 음식물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불러요. 그 대신에 관로 해놨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제외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문제 유형 한번 설명드릴게요. 식품위생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다음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볼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관로를 해놓고 무엇은 제외, 단 무엇은 제외한다라는 말이 법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닌 것을 고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와. 예를 들자면 식품에 뭐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한 100가지 정도 나오고, 하지만 한 가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는 아니다가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팁으로 그 아니다라는 걸 외워두시면 문제 훨씬 맞추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에요. 식품은 아니지만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료를 넣거나 착색,漂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내가 예를 들자면 이거는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라면 같은 경우도 뭐 보존제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내가 보존제 먹으려고 라면 먹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식품을 약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존제도 들어가지만 그거를 포장하는 용기나 기구나 이런 거 살균 소독했던 거에 들어가는 게 식품에 묻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이고, 세 번째가 이제 화학적인 합성품인데, 이거는 뭐냐면 화학적인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이다. 그래서 뭐 축합 반응이라든가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분해 반응이라고 나왔죠. 분해 반응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런 화합물에 의한 분해 반응이지만, 화학 반응이지만 화학 반응 중에서 빠지는 게 뭐다? 분해 반응이다. 분해 반응 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해 반응은 X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구가 나오는데요. 기구.
기구는 뭐냐면 1번 음식을 먹거나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소분이 뭐냐면 음식물을 큰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나누어 담는 거, 소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반, 진열할 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이다. 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제가 근데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기구인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닿는 거예요. 닿는 거. 기구, 우리가 뭐 국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닿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외되는 게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 뒤쪽에 농업과 할 때 별표 하나만 할게요.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의 채취에 쓰이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농업하고 수산업이잖아요. 여기서 식품을 우리가 걷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물 같은 거, 그물이나 어망이나 물고기 잡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뭐 탈곡기, 우리가 벼 같은 거 수확해가지고 곡물 털어내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는 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이나 어업에 쓰이는 요 세 가지는 기구가 아니다. 요거 외에도 농업이나 어업에서 쓰이는 건 기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또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위생용품은 저번까지는 별로 이슈가 안 됐었는데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기구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위생용품은 이제 기구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밑에 나와 있죠. 줄게요. 세척제, 이것도 기구가 아니에요. 행군보조제, 위생물수건, 위생물수건 아시죠? 이것도 기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런 거 우리가 기구라고 안 불러요. 그 다음에 빨대나 화장지나 일회용 행주라든가 타월이나 종이 냅킨,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물, 첨가 티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구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기구가 아닌 것 한번 강조드렸어요. 행군보조제가 뭔지 아세요? 그릇 같은 거 헹굴 때 단체 급식에 있어서는 이 행군 같은 거 할 때 집에서는 행군 보조제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에서는 물기를 빨리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식판 같은 거 집에서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뒤집어 놓고 말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건조가 되거나 이렇게 보조제 같은 걸 같이 넣어요.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행군 보조제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용기나 포장. 이건 말 그대로 포장 용기 얘기하는 거. 용기나 포장. 그래서 보시면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예. 요거 그때 문제 많이 틀리셨었는데, 예. 용기 포장은 그냥 우리가 포장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포장인데, 근데 법률로 하면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우리가 용기나 포장이라고 불러요. 예.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계속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5번 용기 포장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그으시고 식품 등이라고 한 번만 쓸게요. 5번까지 해가지고 식품 등이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쓸 때는 다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식품 등이라는 말로 쓸 건데 여기 해당하는 식품 등이 뭐였냐면 위에 식품,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요 5가지를 그냥 식품 등 하고 법률에서 많이 쓰세요. 5가지, 요 위에 나와 있는 5가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위해라는 거 옛날에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였는데 여러분들 해석 같은 거 배우면서 위해 요소라는 거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위해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 5가지 내가 뭐라고 불렀어요?
식품 등 요 5가지 다 나와 있죠. 여기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위해 요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해고 7번에 이제 영업인 거죠. 영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영업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시잖아요. 물건 파는 거 그것도 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 사시잖아요. 그것도 영업이에요. 네, 그게 영업인데 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고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저장하고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것. 말 그대로 영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영업이에요. 하지만 줄 끌게요.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영업인데 우리들이 보통 아는 영업,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동 판매기 판매하는 거 다 영업인데 여기서 아닌 건 뭐냐면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 식품의 채취업. 우리가 무슨 산삼을 캔다거나 아니면은 조개를 채취한다거나 이런 건 영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로 단골로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은 조개 채취업. 조개 우리가 파는 거 이런 거는 영업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8번에 영업자 할게요. 그러면 영업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란 뭐라는 단어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제 영업자가 나와요. 그럼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다음번에 할 거 미리 한번 동그라미 할게요. 영업 허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업 신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업 등록 동그라미. 우리가 영업을 할 거예요. 이제 영업일을 시작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나 여시잖아요. 그것도 영업을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난 영업자가 되는 거야. 근데 영업을 하려면 내가 갑자기 우리 집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포장마차를 딱 열어가지고 하는 게 영업이냐? 아니에요. 나라에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난 영업한다. 그래서 내가 세금도 내고 정확하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맞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죠.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영업 허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난 이 영업 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시에서 하지 마. 그럼 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항목이 3개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알려드릴 건데 제가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 신고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영업을 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만 돼. 그럼 그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게 한 2종목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업 등록은 뭐냐면 나 그냥 영업해요 라고 내가 언질만 줘. 영업할 거야. 그럼 오케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어려워지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영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9번째 식품위생. 식품위생은 뭐냐면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요 5가지 식품 등 요거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불러요.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집단급식소인데 요거는 따로 별표 하나만 할게요. 왜냐하면 영양사가 일하는 곳이 거의 다 집단급식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무리 법률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영양사랑 관련이 많은 게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라는 걸 아예 정의를 딱 해놨어요. 보면은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게 영양사가 근무하고 그냥 한꺼번에 많이 식사하는 곳이 식당이다, 집단급식소다라고 하면 대충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3가지. 식품위생법에서는 3가지. 1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번이 특정 다수인에게 3번에 계속하여 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요 말은 나중에 단체급식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는 단체급식 이런 집단급식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위탁급식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집단급식소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생겨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 식당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있는 집단급식소면 삼성전자 직원들만 먹잖아요. 그게 특정인들이에요. 불특정인이 아니라 특정인. 만약에 저기 뭐 LG U 플러스 직원 식당이다. 그럼 LG U 플러스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특정인이에요. 우리는 딱 정해진 사람. 그 다음에 계속하여 오늘 하루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와서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해서 먹는다. 그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기숙사나 학교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시행령에서는 법률엔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시행령에서 하나 더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건 없으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자면 저기 진화너츠라는 무슨 볼트 회사를 한다. 근데 직원이 2명밖에 없어. 근데 나는 거기다 식당을 조그맣게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맨날 점심을 먹어. 이게 집단급식소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명시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근데 법률은 이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그거를 써줬어요, 따로. 그래서 보시면 시행령을 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집단급식소라는 거는 1회 50명 이상에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에 3가지만 나와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시행령이 1회 50명은 동그라미 할게요. 50명에다가 이거 문제 잘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잘 나와요. 50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식품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혹시라도 영양사를 꼭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 하면서 이때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언급만 해드려요. 100인 이하의 산업체에는 영양사를 반드시 안 둬도 되거든요. 그때는 100인이지만 집단급식소는 50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건 영양사 둬야 되는 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11번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인데 이것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문제 약간 사회성을 가지고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볼게요. 말 그대로 식품의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과연 얘는 어디서 온 식품이고 라는 거.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먹다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식중독이 났어요. 근데 어떤 물건을 먹었어요? 두부를 먹었어. 순두부를. 근데 저 순두부가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이력을 추적하게 되면은 저 콩이 어디서 만들어져가지고 두부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추적을 하다 보면 과연 어디서 이런 위해 요소가 생겨났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저 두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추적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뭐 미국에서 자란 소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닭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자라나온 닭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만 있다가 몇 개월 살았어 얘가. 사다가 우리가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산으로 표시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력 같은 것도 다 요즘은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의 알아두세요. 그리고 12번에 식중독. 식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식품 섭취로 인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줄긋겨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이것을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13번에 집단급식소에서의 메뉴. 식단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건데 여기서는 볼게요.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섭취 기준에 따라서 동그라미 할게요. 5가지.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식단이다, 메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률에서는 반드시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요거 5가지 동그라미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요 밑에 제가 블록을 쳐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게 벌써 개정이 된 법이에요. 근데 시행은 아직 안 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차를 두고 해야 돼가지고 제가 블록으로 쳐놨어요. 이런 건 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 와도 되는데 요런 법이 이미 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행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2021년 12월 30일이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2021년 6월 30일로 시행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바뀌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죠. 예전에는 법률이 그렇게 자주 많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바뀌었어. 2월 10일 날부터 시행되기로 했어. 그러면 그 해에는 안 나와요, 문제가. 여유를 좀 줬거든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그 사이에 좀 익숙해져라. 한 1년 있다가 문제 낼게. 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막 7월 달에 시행됐는데 11월 달에 문제 나오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문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5월 달에 공부를 끝냈다. 근데 7월 달에 바뀌었다. 그럼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시기성에 맞춰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바뀌는 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바뀌는 거는 계속 카페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부터 바뀌는 거는 이 공유주방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처음에 공유주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제가 공유주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양사 되시면 이게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겨난 게 영국 런던에 집값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세상에 엄청 비싼데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생겼어, 사실은. 그죠?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일이 런던에 있는 집에다가 주방을 못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방 하나 두면 공간을 얼마나 차지? 아무리 조금해도 3평, 4평은 주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방을 막 없애버렸어요. 주방을 없애고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가 쪽에 주방을 하나 해요. 그래놓고 이거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식사할 때만 나와서 잠깐. 예, 우리나라 뭐 세탁소처럼 코인 세탁기,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굳이 세탁기 안 두고 가가지고 코인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방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주방 공간 요만큼만 하고 그 대신에 집값은 반만 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반이 줄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용으로 주방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굳이 주방 하나를 안 두더라도 이 사람이 사용하고 저 사람이 사용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공용주방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주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적으로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정의 설명드렸잖아요. 요 중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집단급식소 정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3가지 꼭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기구가 아닌 것. 기구가 아닌 것들 제가 우르르르 많이 불러드렸잖아요. 기구가 특별히 아닌 것이 뭐였냐면 농업과 수산업에서 쓰이는 거. 우리가 그물이라든가 탈곡기라든가 어망이라든가 이런 건 기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생물건들. 위생물수건, 뭐 컵, 일회용 컵 이런 거. 이런 것도 기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저거의 정의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저거는 이러이러한 것을 도대체 무슨 제도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용어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음 중에서 용어 정리가 잘 묶여지지 않은 것은, 용어가 서로 다르게 묶인 것은 하고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는 13개 나왔으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사실상은 식품위생법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13개 뿐이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법률로는 13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많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취급법 해드릴게요. 식품취급법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랑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좀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식품 등의 취급이라고 나왔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공,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식품에 관련된 거니까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기구, 용기, 포장도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요. 1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이나 제조 가공실이나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청결해야 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등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3번은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냉장 식품 같은 경우는 냉장 저장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냉장 저장하시는 거고 냉동하라라고 하면 냉동하시면 되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4번에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5번에는 제조, 가공, 수입품을 포함한다 해서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 포장에 법 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식품 같은 게 이렇게 5개 드리로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5개. 포장이 돼서 한 박스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과자 같은 경우도 요즘 하나 뜯으면 이렇게 새끼 한 3개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뜯어서 마음대로 팔지 말란 얘기예요. 예, 크게 포장 하나 돼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뜯어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자면 제크 같은 거 이렇게 과자 안에 뜯으면 3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뜯어가지고 하나씩 팔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시골 슈퍼 같은 데 가면 뜯어서 팔기도 해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법률상으로는 그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컵라면이나 이제 일회용 차나 아니면은 뭐 호빵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편의점에서 따뜻하게 데워주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해서 뜯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편의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6번은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해야 된다. 맞죠? 예.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내가 판매해서도 안 되고 진열돼서도 안 되고 보관돼서도 안 돼요. 특히 보관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양사 드시잖아요. 위생점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고를 막 뒤진단 말이에요. 뒤졌는데 라면이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라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 그거 쓰려고 놔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도 안 돼요. 걸려요. 그리고 정말 많이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용 잘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럽 같은 경우. 시럽은 한 통을 이만한 걸 샀는데 나는 그거를 죽었다 깨도 1년 안에 못 써.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커피 같은 데서 그런 게 많이 걸리는 게 바닐라, 무슨 시럽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거를 난 다 못 써. 굉장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한은. 근데 영양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카레가루 같은 거 사놨어. 근데 카레가루를 맨날 카레를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을 쓰고 넣어놨어.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다 됐다? 그러면 영양사가 다 덮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나 이런 건 정말 잘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하지만 굳이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에서 식품 등의 취급 방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아니면 틀리는 것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랑 상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어서 풀게요. 제가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런 방식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1번 식품위생관계법규의 체계를 순서대로 나열 시 가장 상위의 법은 뭐냐. 우리가 상하이법에 보면은 가장 위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식품위생법이 있죠. 1번. 그 다음에 2번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식품의 기준과 규격, 2번 조리사의 결격 사유, 3번 식품영업의 시설 기준, 4번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도, 5번 식품위생단체.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4번에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저 정답 4번이고요. 3번에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목적 아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볼게요. 1번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맞아요. 질적 향상. 이번에 부정식품 제조업자의 가중처벌. 3번 국민보건의 증진. 맞죠? 국민보건 증진의 이바지. 4번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맞고. 5번째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다 맞죠? 근데 정답 아닌 건 2번에 부정식품 제조업자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정답 2번. 4번에는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1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맞죠? 2번에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맞아요. 3번에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후생기관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맞고. 4번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아니에요. 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했었죠. 그 다음에 5번에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 제공한다. 맞죠? 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로 볼 수 없는 거.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가 아닌 거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얘기하는 거, 그물이나 어망 같은 경우, 탈곡기 같은 거. 하나는 위생용품들. 여기서 기구로 볼 수 없는 거는 3번이죠. 그물. 6번에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근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법은 법률. 그죠? 법은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누구? 총리령.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죠. 법,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 그 다음에 7번에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기구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물건을 말한다. 맞고요. 2번에는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다. 이거 맞죠? 네, 의약품 제외한 모든 음식물. 3번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 및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맞고요. 4번에 용기나 포장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담아서 파는 그릇. 말은 맞는데 이거는 법률상으로 단어가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나 포장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건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답 4번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에는 화학적인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는 물질이다. 맞죠? 정답은 7번에 4번이에요. 8번에는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집단급식소에서 식상 작성할 때는 5가지 꼭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에 영양섭취량, 2번에 음식명, 3번에 식재료, 4번에 영양성분, 5번에 조리 방법.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게 영양사면은 답이 달라질 것 같죠. 근데 법률상으로는 아까 5가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음식명, 그죠? 식재료, 영양성분, 그 다음에 조리 방법, 조리 인력이었었잖아요. 정답 1번이요. 네. 그 다음에 9번에는 이것도 기출문제고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된 시기가 언제다? 62년 1월 20일 2번.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좋겠죠.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작년 문제나 이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저랑 이거 공부하고 나서 보면은 식품위생법규가 문제가 가장 쉬울 거예요. 딱딱 단답형으로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식품위생의 규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첨가물, 2번 기구, 용기, 포장, 그 다음 식품 및 음식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근데 식품 조리 방법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정답 4번이에요. 11번에는 식품위생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아까 3가지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해 방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5번.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설명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은 총리령이에요. 그죠? 총리령. 틀렸고 이번에 식품위생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포된 법률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목적이 이게 없어서 유해를 방지하고 이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3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한 세부 조항이다. 아니다. 시행규칙이 시행령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예, 시행규칙을 보조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든 게 아니라 시행령을 보조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맞네요. 4번이 맞고요. 5번에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니다. 의약을 제외하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기구, 용기, 포장, 2번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4번에 유전자 변형식품, 5번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다 들어가 있는데 3번에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거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원래 식품위생법이 있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이 또 따로 생겼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워낙에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건강기능에 대해 식품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생겨났기 때문에 3번이 아니에요. 14번에는 식품위생법의 정의를 따를 때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학교기숙사, 2번 공장급식소, 3번 대중음식점, 4번에 병원급식소, 5번에 후생기관 급식소. 여기서 3번의 대중음식점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저런 한식집, 비빔밥집, 아니면 떡볶이집, 분식집 이런 것들이 대중음식점인데 이런 거는 집단급식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 거기서 돈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15번에 식품위생법의 전문은 몇 장 몇 조다? 13장 102조다. 이거는 저랑 다시 볼 필요 없이 그냥 지금 같이 외울게요. 13장 102조다. 그 다음에 16번에는 식품을, 요것도 나왔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뭐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 정답 5번. 그다음에 17번에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 축합반응, 중화반응, 산화반응, 조연반응 다 맞는데 아닌 게 분해반응이 있었죠. 3번. 그 다음에 18번에는 집단급식소는 요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예, 집단급식소는 1회 급식인원 몇 명? 50명 이상이다. 2번. 그 다음에 19번에는 식품위생, 요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호미 아까 지워버렸네. 그물이나 어망이나 탈곡기나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구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종이 냅킨, 위생용품 아니죠. 위생물 수건, 조리용식에 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구에 해당되는 건 도마죠. 1번. 네. 작년에 나왔었고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 풀어보니까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죠. 예, 그래서 요번 시간에 한 걸 제가 다시 한 번만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식품위생법의 목적하면서 위해 방지라든가 아니면 질적 향상 등등 말씀을 드렸고요. 용어 정리하면서 13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식품취급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